재테크 투자에 실패한 후 저는 올해 1년 동안 빚 3천만 원을 갚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1,750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투자 실패한 직후에는 멘탈이 정말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하락한 자산을 보는 것도 힘들었고 깡통을 차게 된 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계속 괴로워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조금씩 이 상황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빨리 투자 손실을 복구하고 다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연봉을 올리는 것도, 부업으로 추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도, 갑자기 투자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닌 자린고비 메타로 절약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배달도 안 시키고 옷도 안 사고 약속도 최대한 안 잡고 집밥을 해먹으면서 지출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절약으로 1억을 모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절약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6회차까지 꾸준히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옷 하나 정도 산다고 뭐가 달라질까? 배달 한번 시켜 먹는다고 큰 차이가 있을까? 친구들이 오랜만에 술 먹자는데 한번 나갈까? 처음에 절박함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한 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실패한 제 상황에 너무 잘 적응을 하다 보니 오히려 안일함을 느끼게 돼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경계하는 건 술입니다. 술을 마시면 자제력이 약해지고 모든 생활 패턴이 무너지게 됩니다. 원래라면 하지 않았던 행동들까지도 하게 됩니다. 오늘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2차, 3차까지 술을 마시게 되고 늦게까지 술을 마셨으니 집에 갈 때 당연히 택시를 타게 됩니다. 다음 날에는 속이 안 좋으니까 해장국을 사 먹게 되고 운동도 하기 싫어지고 유튜브 영상도 만들기가 싫어집니다. 결국 예상치 못한 과한 지출은 물론이고 생활 패턴까지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회식에서도 최대한 술을 안 마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술을 안 마시면 사회생활에 영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은 제 상황인 만큼 술 마시고 놀기보다는 제 생활 패턴을 지키는데 더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도 비슷합니다. 배가 엄청 고프면 배달 음식의 유혹을 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시간에 맞춰 미리미리 밥을 챙겨 먹고 밖에 나갈 때도 두유나 단백질바를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미리 뭘 먹어두면 충동적으로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밖에서 음식을 사 먹고 싶다는 생각이 훨씬 덜 들더라고요. 어차피 집에서 닭가슴살에 밥 먹고 간식으로 단백질바 하나를 먹는 게 건강에도 좋고 돈도 아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절약도 하고 몸도 챙긴다는 생각으로 이런 식의 식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좀 느슨해졌을 때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동기부여를 얻습니다. 요즘은 저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두려고 합니다. 절약을 하고 공부를 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유튜브 영상이라도 찾아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저 또한 동기부여를 받고 활력을 얻고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빚만 보며 한숨을 쉬기보다는 지금까지 제가 빚을 갚은 상환 내역을 보곤 합니다. 1,750만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아직도 갚을 돈이 8천만 원 넘게 남았네.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여기까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다며 말해주고 스스로 칭찬을 해주며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가끔은 제가 왜 이걸 시작했는지를 떠올립니다. 다시는 예전처럼 무리한 투자로 제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작이 지금의 빚 상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유혹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투자에 대한 유혹입니다. 투자 실패로 손상됐던 멘탈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돈으로 미국 주식을 사면 어떨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오르는 거 보니까 지금 빚 갚을 때가 아니라 삼전닉스를 사는 게 맞는 게 아닐까? 물론 빚을 갚는 것보다 삼전닉스 혹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결과적으로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수익률보다 기존에 세운 원칙과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제 멘탈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년 동안 3천만 원 빚 상환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지키고 주식 투자는 지금 주식 계좌에 있는 자금으로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빚을 갚아보며 느낀 건 운동이든 공부든 빚 상환이든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건 정말로 어렵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대단해 보였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한 가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대단해 보입니다. 무엇이든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다 보면 이렇게 한 번쯤 슬럼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유튜브에 제 투자 실패를 올리지 않았고 1년 동안 빚 3천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저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투자 실패를 공개한 이후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가끔은 따끔한 쓴소리를 해주십니다. 사실 맹목적인 비난 댓글이 더 많아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댓글들을 보면서 과거의 일을 반성하기도 하고 지금처럼 조금 해이해진 마음을 다시 다잡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감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구독자가 갑자기 늘어서 구독자가 2,000명이 되었습니다. 제 기준에는 정말 과분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6개월도 다시 힘내서 빚을 잘 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